배우 이병헌 씨입니다. 맞습니다.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이병헌은 한때 흥행 실패의 아이콘이라 불리며 주연 기회조차 위태로웠던 배우였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좌절 끝에 그는 결국 충무로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동창회를 나가 담임 선생님으로 착각한 이가 사실은 친구였다는 에피소드는 세월의 무게를 상징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데뷔 초 탈락 위기에서 세계적인 스타로 우뚝 서기까지, 그리고 스캔들과 재기의 길까지 걸어온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병헌은 어린 시절부터 독특한 가정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주말마다 외화 방송을 챙겨보며 주연 배우의 이름과 작품을 하나하나 아들에게 알려주었고, 어머니는 작은 잘못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엄격한 분이었습니다. 5살 무렵 골목에서 팔던 뽑기 과자를 허겁지겁 먹다 셔츠에 흘린 설탕 때문에 들킨 사건은 훗날 방송에서 회자될 만큼 그의 유년기를 상징하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꾸지람과 웃음이 교차하는 집안 분위기 속에서 그는 예민하지만 유쾌한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의 이병헌은 두드러지게 튀는 학생은 아니었으나 언제나 적당히 활달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수학여행 장기자랑에서는 브레이크 댄스를 선보여 2등을 차지했는데 당시 스포츠 머리에 날렵한 체형 덕분에 별명이 터미네이터였습니다. 1980년대 중반 브레이크 댄스가 크게 유행하던 시절이라 교실 복도마다 리듬이 울려 퍼졌고, 그는 그 열풍 속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청춘을 즐겼습니다. 공부는 평균을 유지했지만 남다른 끼와 친화력으로 학급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다시 찾은 동창회에서 그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 달라져 잠시 담임 선생님으로 착각할 정도였고, 결국 그들이 모두 옛 친구임을 깨닫고 놀라워했습니다. 동문들은 81회 3학년 7반이라는 이름으로 그에게 커피차를 보내며 변함없는 우정을 과시했습니다. 이소동은 그가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했을 때 직접 전한 이야기로 동창의 우정과 세월의 무게를 동시에 느끼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심어준 영화 사랑은 이병헌의 내면 깊숙이 남았습니다. 토요일 밤마다 방영되던 주말의 명화를 함께 보며 헐리우드 배우들의 이름을 줄줄이 외우던 기억은 훗날 그가 연기를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사진과 영상 기록이 드물던 시절이라 어린 시절 모습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그는 아버지와 나눈 영화의 순간들을 평생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범하면서 특별했던 학창시절의 경험이 훗날 한국 영화계를 뒤흔들 배우의 첫 번째 밑그림이 되었습니다. 1991년 이병헌은 우연한 계기로 KBS 공채 탤런트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군 입대를 앞두고 집에서 지내던 어느 날 어머니 친구가 시험 원서를 건네주며 경험 삼아 해보라는 권유를 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무대 경험도 거의 없었고 사람들 앞에 서면 긴장하던 성격이라 자신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호기심 반, 장난 반으로 응시한 결과 60명의 최종 후보에 간신히 포함되었고 심사위원에게 마지막 커트라인으로 들어왔다는 말을 들으며 아슬아슬하게 합격했습니다. 첫 수업에서 대사를 읽었을 때는 동기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일 정도로 서툴렀습니다. 스스로도 연기에 소질이 없다고 느껴 좌절했지만 곧 잘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은 오히려 강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연습을 거듭하며 버텼고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는 탈락 심사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방송 데뷔 후에도 그의 앞길은 험난했습니다. 출연한 드라마와 영화들이 연이어 흥행에 실패하면서 흥행 부적이라는 오명까지 얻었고 업계에서는 3편만 망하면 더 이상 주연은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이 시기 이병헌은 자신이 과연 배우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매일 불안해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는 거리가 먼 무명 시절, 그는 끊임없는 오디션과 작은 배역을 통해 경험을 쌓으며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뷔의 문턱은 간신히 넘었지만 진정한 배우로 인정받기까지는 아직도 먼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1999년 이병헌은 영화 내 마음의 풍금을 통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전도연과 함께한 이 작품에서 그는 첫사랑의 아련함과 교사의 복잡한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전까지 연이은 실패로 주저앉을 위기에 놓였던 그는 이 작품으로 비로소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관객과 평단은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드디어 자기 색을 찾았다는 반응을 보였고 그동안의 오명은 조금씩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에는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 JSA에 출연하며 본격적인 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송강호, 이영애, 김태우와 함께 분단의 비극과 우정을 그린 이 작품은 당시 한국 영화 사상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우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는 북한 병사와의 우정을 쌓는 남한 장교 역을 맡아 날카로운 긴장과 인간적인 따뜻함을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이때부터 대중은 이병헌을 단순한 미남 배우가 아닌 깊이 있는 연기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JSA의 성공은 곧 그의 경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전까지 흥행 실패 배우로 불리던 그가 이제는 충무로의 확실한 티켓 파워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연출가들과 제작자들은 그가 가진 강렬한 눈빛과 유연한 감정 표현을 높이 평가하며 차기작에 연이어 캐스팅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은 그를 동시대 다른 배우들과 구분짓는 가장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거치며 이병헌은 스스로에게도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정한 신인이 아니라 무대와 카메라 앞에서 어떤 역할이든 책임질 수 있는 배우라는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내 마음의 풍금의 따스한 감성과 JSA의 치열한 긴장은 그를 단숨에 국민 배우의 자리에 올려놓았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전환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2005년 이병헌은 김지훈 감독의 달콤한 인생에서 냉철하면서도 내면에 깊은 상처를 지닌 조직 보스의 오른팔로 등장하며 연기 인생의 또 다른 정점을 찍었습니다. 특유의 절제된 표정과 날카로운 눈빛으로 폭발적인 긴장감을 전달한 그는 비평가들에게 누아르 장르의 최적화된 배우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해외 영화제에서도 호평을 얻어 그의 이름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관객들은 스크린 속에서 현실과 허구의 경계가 모호해질 만큼 강렬한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08년에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에 출연해 거침없는 액션과 서부극의 미학을 동시에 선보였습니다. 송강호, 정우성과 함께 호흡을 맞춘 그는 나쁜 놈 램 역을 맡아 무자비한 매력을 뿜어냈습니다. 화려한 총격전과 유머러스한 대사 속에서도 그는 차별화된 카리스마를 보여주었고 영화는 아시아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이병헌은 단순히 멜로나 드라마에 국한되지 않고 장르의 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배우임을 증명했습니다. 2010년 악마를 보았다에서는 연기의 폭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잔혹하게 잃은 남자가 복수를 위해 광기에 휘말려가는 과정을 섬뜩할 정도로 사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상대 배우 최민식과의 대립은 한국 영화사의 길이나 기림을 명장면으로 평가받으며 이병헌의 이름을 연기 괴물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극도의 폭력성과 감정의 소용돌이를 동시에 소화한 그의 연기는 관객에게 충격과 전율을 안겼습니다. 2012년의 광해, 왕이 된 남자는 그에게 국민 배우라는 칭호를 확고히 해주었습니다. 한 작품에서 왕과 광대라는 두 인물을 동시에 연기하며 희극성과 비극성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압도적인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이 영화는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대성공을 거두었고 이병헌은 각종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휩쓸었습니다. 한국 영화사에서 보기 드문 1인 2역의 완벽한 연기는 그가 왜 시대를 대표하는 배우인지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후 그는 할리우드로 발걸음을 옮겨 G.I. 조 시리즈에서 그림자 전사 스톰 섀도로, 레드2에선 헐리우드 거장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특히 레드2 촬영 중 등장한 소품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이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영화 속 장면으로 다시 살아난 듯한 순간 그는 어디선가 아버지가 보고 계실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일화는 그에게 연기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인생의 의미 그 자체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할리우드 무대에서도 안정된 영어 실력과 강렬한 존재감으로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그는 더 이상 한국 배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병헌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 영화계가 주목하는 배우로 자리매김했고 국내외를 아우르는 필모그래피는 곧 한국 영화의 위상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2014년 이병헌의 인생은 예기치 못한 스캔들로 깊은 어둠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당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이가 그를 상대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연예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법정에서 두 사람은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병헌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결국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배우로서의 신뢰와 이미지를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언론과 대중의 시선은 냉담했고 일각에선 그의 연기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었습니다. 당시의 충격은 단순한 소문이나 루머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류 스타로서 국제적 활동을 이어가던 그가 개인적 논란에 휩싸이자 해외 언론도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광고 계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예정되었던 프로젝트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특히 한류의 대표 주자로 여겨졌던 그에게 쏟아진 비난은 혹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자신이 지닌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무너진 이미지를 회복하는 길은 오직 연기뿐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게 된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2015년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사건은 법적으로 종결되었으나 대중의 기억 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곧바로 작품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2016년작 내부자들에서 그는 부패 권력에 맞서는 정치 브로커를 연기하며 강렬한 카리스마를 보여주었습니다. 흥행과 비평 모두 성공을 거둔 이 작품은 그가 다시 충무로의 중심에 설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연기만은 진짜다라는 관객의 반응은 무너진 신뢰를 조금씩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통해 안방극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선말 격동의 시대를 배경으로 미국 군복을 입은 조선인의 이야기를 그린 이 작품에서 그는 절제된 감정과 깊은 눈빛으로 시청자를 사로잡았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탁월한 연기력은 변함없다는 사실을 확인시킨 계기였습니다. 이 드라마는 해외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며 한류 드라마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었고 그의 이름은 다시 세계 무대에 울려 퍼졌습니다. 2023년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이병헌의 재기를 넘어 절정의 순간을 상징했습니다. 재난 이후에 폐허에서 살아남은 지도자를 연기한 그는 극도의 절망 속에서도 인간의 이기심과 권력 욕망을 날카롭게 표현했습니다. 이 작품으로 그는 청룡영화상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며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배우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과거의 오명과 상처는 여전히 그를 따라다녔지만 압도적인 연기력은 결국 모든 논란을 뛰어넘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병헌의 인생에서 2014년의 스캔들은 결코 지워질 수 없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고 작품을 통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오직 연기 하나로 대중과 소통하며 자신을 증명해온 과정은 실패와 추락이 결코 끝이 아님을 보여주는 상징적 서사로 남았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의 드라마틱한 인생을 다시 써내려가며 한국 영화사의 가장 굴곡진이자 가장 극적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2013년 이병헌은 배우 이민정과의 결혼으로 또 한 번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고 두 사람의 만남은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 커플의 탄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아들이 태어나면서 그는 단순한 배우가 아닌 아버지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 말에는 둘째 딸이 태어나면서 네 식구의 행복한 가정이 완성되었습니다. 가정 내에서 그는 여전히 다정한 남편,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며 스스로도 가족이 내 삶의 중심이라 고백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면모는 방송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했을 때 아들이 친구들의 이름을 꼭 불러달라고 부탁했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실제로 카메라 앞에서 친구들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러주었습니다. 이는 데스타라는 타이틀과는 거리가 먼 소박한 아버지의 모습이었고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그는 늘 가족의 존재를 잊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앞서 불거진 스캔들로 인해 한때 부부 관계가 흔들리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은 서로를 지켜내고 가정을 회복했습니다. 이민정은 여러 인터뷰에서 남편의 진심 어린 태도를 언급하며 신뢰를 되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결국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선 부부의 모습은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은 그에게 배우로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이들과의 시간을 통해 다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새기고 그 감정들을 연기에 투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연기는 사람의 감정을 보여주는 일이라 말하며 가장 진솔한 감정의 원천이 바로 가족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이병헌의 삶에서 가족은 단순한 사적인 영역을 넘어 그의 연기 세계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자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이병헌은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로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며 다시 한번 최고의 배우임을 증명했습니다. 재난 속 지도자의 복잡한 심리를 섬세하게 표현한 그는 관객과 평단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흥행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그가 여전히 한국 영화계를 이끌어가는 주역임을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에는 전 세계가 기다린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 프론트맨으로 돌아와 새로운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강렬한 마스크 뒤에 숨겨진 비밀과 인간적 고뇌를 그려내며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어 2025년 개봉한 영화 승부에서는 국수대국의 전설 조은현을 연기하며 전혀 다른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장르와 국경을 초월한 그의 행보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날 이병헌은 단순한 배우를 넘어 한국 영화사의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어린 시절 뽑기 과자를 몰래 먹다 들킨 소녀는 이제 수많은 상을 거머쥔 세계적 배우가 되었습니다. 실패와 추추락, 스캔들과 재기를 모두 경험한 그의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결국 그는 세월의 무게를 정면으로 받아내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진정한 배우의 길을 증명했습니다.